네, 불꽃 튀는 투자 전쟁에서 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휘어잡을 최강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저희 매니저분들의 추천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최창림 매니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바람을 넣어드렸던 그 대형주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최창림 매니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현대차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알고. 막힙니다 정말로. 야, 이거 알고. 시장을 알고. 네. 아마 3월 달 내내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한 달 동안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약간 좀 우상향 흐름, 그래서 좀 오래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또 갈아치웠어요. 지금 매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립 이래 계속적으로 뭐 분기 매출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연간 매출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186조 2,545억을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갈아치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그런 수요 정체기를 하이브리드가 완벽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22만 대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정도 되면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 판매량이 가장 많은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지금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네임밸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어떤 고부가 가치 그런 상품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네임밸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4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임직원들의 보상용이 아니에요. 네, 주주 환원 정책 그 35% 이상을 목표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4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일시도 이 소각 시기도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올해 안에 소각을 하기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자사주가 또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PBR이 0.6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만 가지고 나온 그 상황이고요. 근데 그 0.6배라는 게 지금 17% 떨어지기 전인 거죠. 아니요, 떨어지고. 지금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그래요? 나서니까. 예. 그러네요. 그 계산이 바로 나오셨네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가 더 찍힐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봇밸류까지 함께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50만 원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려보면, 와, 차트가 지금 11선까지 내려왔어요. 네, 제가 지금 딱 선 하나 그려놨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저항받아서 못 가던 자리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뚫고 올라왔다가 지금 그 부분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네, 저항이 뚫리면서 지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그 뭐 시황에서 잠깐 풀어드렸지만, 요즘에는 나스닥 선물을 따라가요. 정규장보다는 선물을 먼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우리 시장이 나스닥 선물에 대한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또 나스닥 선물이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정규장에서 좋은 흐름 나올 그럴 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원체 그 중동 관련된 중동 분쟁 관련된 전쟁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큰 탄력적으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회복 장세로 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내일 시초가부터 55만 2천 원 사이, 55만 2천 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초가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이야기하실 거면 이제 매일경제 TV에서는 저와 또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현대차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럼. 네. 사실 제가 뭐 이전에 20만 원대 말씀드릴 때도 사실 자동차 시장에 대한 밸류 그리고 로봇 시장에 대한 밸류가 반영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밸류가 반영되고 주가 오르려면 아직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일단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이제 시장이 항상 그렇잖아요.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에 대한 밸류는 먼 미래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좀 주가가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지금 시점은 어느 정도 이 로봇 모멘텀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구간이 아닐까? 좀 선반영된 구간이 아닐까? 요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장의 흐름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건 오늘 우리 매니저님들 다 동일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대형주로서의 눌림 자리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더 있는데 빠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와도 하락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시장에 대한 이런 재료가 로봇 밸류 아직이잖아 하고 조금 더 눌리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요 우려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네네. 부분이 사실 로봇에 대한 부분은 올해가 굉장히 큰 어떤 그 분기점이 되겠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틀라스의 지금 생산이 양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양산 물량이 이미 매진이 됐어요. 매진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지아 이제 현대차 그 메타플랜트 공장에 들어갈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플랜트 공장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아틀라스에 대한 어떤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다. 근데 다만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에 좀 가깝죠.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서 50kg 이상 또 가능한 부분이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30kg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에서 바로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도가 됐을 때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제조업이 강국이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인건비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 로봇 자동화에 대한 그런 이 아틀란스에 대한 수요는 아마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2026년도에 미국 현대차 공장에서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양산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멘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가져가던 캐시카우 현대차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폭발적인 성장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올해 또 IPO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인도 공장도 지금 양산이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인도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국민 자동차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국민차로. 그만큼 지금 인도 내에서만도 지금 100만 대가 팔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로 증명하는 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극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여기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그거네요. 실적 그리고 밸류업, 저평가 이에 대한 모멘텀 전혀 훼손되지 않았는데 시장의 낙폭으로 인해서 지금 18%까지 낙폭을 확대한 것은 매수 기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부담 좀 덜었고요. 55만 원대부터 천천히 매수해서 70만 원까지 목표가 다시 책정하는 그런 계기가 현대차에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의 추천주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와, 이 종목을 또 골라오셨네요. 어떤 종목이죠? 네, 지금 현대차 코스피 시가총액 3위의 종목을 갖고 나오셨죠.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종목 에코프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17.2%, 네. 에코프로가 17.19% 네. 폭락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폭락할 때 대박앤셀을 담아야겠죠. 자, 에코프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명시상부한 시총 1위의 종목입니다. 코스닥 예. 시총 1위의 종목이고 제가 주목한 거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이런 것들 집중해서 볼 것인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양극재죠. 그리고 에코프로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에코프로 HN, 환경 이런 등으로 해서 수직화 계열을 만들어놔서 지금부터 2026년부터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3월 11일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3월 16일로 착각을 했는데 3월 11일에 인터배터리가 곧 이제 행사가 열리죠. 거기서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인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밸류체인인 거기 납품하는 수주하는 이제 납품하는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에코프로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중심의 저가형 그러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이니켈 중심에서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25년도 연결 매출이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2,300억 원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달성했기 때문에 실적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에코프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코스닥이 3월 달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발생이 된다면 이제 출범이 된다면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갈 것이 시가총액 1등부터 15등, 뭐 30등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1등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까지 같이 들어갈 거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 쪽에서도 계속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1등에 에코프로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에 대한 3월 11일에 인터배터리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요. 네. 지금의 가격이 15만 3천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상승해 놓고 조정받았던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설정한 매수가가 시초가부터 15만 6천 원인데 지금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도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접근해도? 지금 당장 접근해도 소량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에코프로를 잘 주목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친 이후에 가장 먼저 빨리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갖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에코프로 수직 계열화. 사실 뭐 전구체, 채굴부터죠. 어떻게 보면 채굴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전기차 캐즘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양극재에 대한 이제 판가 하락과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맞아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수혜받을 거다라는 그런 이슈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사실 이런 뭐 에코프로만의 어떤 다른 2차 전지를 제외한 에코프로만의 이제 초격차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비장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26년도 말, 27년도 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데,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전고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매출이 발생되는 게 에코프로가 지주사기 때문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튬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갔던 2차 전지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전기차 수혜를 받아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밸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ESS 쪽의 밸류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ESS들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 ESS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ESS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들 에코프로가 또 LFP 배터리 쪽도 지금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수급입니다. 지금 시장 수급으로 올렸고 수급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3월 달에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있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여기에 따른 시총 1위의 에코프로 당연히 수혜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게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의 이번 달 목표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포인트가 그 액티브 ETF잖아요. 네. 그건 제가 저번 달에 쭉 설명해왔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과연 ETF들이 액티브 ETF들은 결국 변동성을 좀 노려봐야 그렇죠. 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면서 갈 맞아요. 필요가 있는 ETF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4월 달에 학회가 있는 바이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바이오가 아니라 에코프로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더 많이 빠졌으니까. 아, 오늘 제일 많이 빠졌고 오늘 제일 많이 변동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시총 1위에 코스닥 시총 1위의 종목인데 불구하고 올라갔던 폭도 컸고요. 하락하는 폭도 엄청 컸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 잘하셨듯이 액티브 ETF에 솔직히 에코프로가 얼마나 큰 베팅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솔직히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더 많이 관심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4월 달에 있는 그 학회, 5월 달에 있는 학회가 초록 발표가 3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바이오도 봐야 되고 액티브 ETF의 자금이 바이오 쪽에 더 들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빨리 올라갔었나?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하고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쪽 배터리 쪽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거기다가 다음 주에 일정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 19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더 큰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게 한다면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다음 용어 상방에서 제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오늘은 가장 변동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가장 상승률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에코프로를 한번 픽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매니저분들이 에코프로를 왜 가져왔냐, 에코프로의 필살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결론은 수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낮에 한창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더 하락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타이밍이 되게 적절했던 것 같고요. 현대차와 에코프로가 어쨌든 뭐 덕분에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지금 매수가 15만 6천 원, 목표가 19만 원, 매수가에 거의 다 와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씩 접근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대형주의 시즌이 다시 또 돌아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는 어떤 종목 가져왔을지 궁금한데요. 성화준 매니저님의 네. 추천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앞서 타겟 종목 풀어드렸을 때 D&D 판마텍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 라인 그대로 타겠습니다. 펩트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펩트론은 약효 지속성 의약품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이죠. 아시겠지만 이제 비만약 시장에서 워낙에 또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스마트 대포 기술을 통해서 이 매일 또는 혹은 매주 맞아야 되는 이 펩타이드 약물 투여 주기를 1개월 내지 6개월로 좀 획기적으로 좀 늘려줄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역시나 비만약의 필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은 역시나 비만약 시장에서 계속 떼고 갈 수 없는 꾸준하게 계속 확인되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들, 플랫폼 계약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펩트론에 대한 이 상승도 이 비만약 시장에 대한 타이밍이 같이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항상 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릴 땐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즉 생산 능력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 오송에 약 890억
가량의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미국 FDA 기준인 CGMP급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이 펩트론이 맞춰줄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약물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뭘까? 그러면 펩트론이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비만약에 대한 스마트 대포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이 CGMP 공장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같이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건 이 세계 최대 제약사 일라일리가 펩트론과의 기술 검증 기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일라일리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조금 더 내가 확실하게 검증을 더 해볼게 하고 기간을 연장했어요. 일부 시장에서는 계약을 확정짓지 이거를 왜 연장해서 더 리스크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파기가 아니고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기간 연장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호재로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 그러면 뭐 실적에 대한 반등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좀 같이 펩트론이 안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우리 이 강찬 매니저님께서도 에코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역시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패시브 자금 무시할 수가 없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강력하게 밀리고 주가가 밀리고 지수가 밀리면요. 일단 복구 자금은 대형주가 1번이에요. 그럼 대형주에 먼저 자금이 들어와야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포인트를 분명히 지금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이 해지성 섹터인 제약바이오 펩트론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펩트론이 비교적 저는 양호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바닥 딛고 반등하면서 나름대로 수렴 구간에 딱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밀렸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지라인 형성되면 다시 수렴 구간 복귀하는 구간만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내일 시초가부터 뭐 내일 또 개파락하거나 또 밀린다라 그러면 한 24만 5,500원 선부터 시초가까지 좀 여러분들 좀 더 낙폭 잡고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계속해서 좀 리딩해 드리려고 30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펩트론 좋은 기업입니다. 비만치료제의 거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한 12번째, 12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에서도 꽤 상위 랭크에 있는 그런 회사이고 많은 분들이 펩트론 사고 싶다, 펩트론 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이 딱 타이밍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고 성하준 매니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찍고 반등하면 3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갈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강해 주시는 네, 거예요? 거기까지만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펩트론은 이미 알려진 재료가 너무 많아요. 맞죠. 이미 다 포함됐어요. 이미 다 다 알아요. 알려졌어요. 다 알아요. 네. 글로벌 빅파마에서 잘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뭐 잘 되고 있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다. 끝. 더 이상 핵심적인 필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30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까지가 딱이에요. 제가 봐도. 네, 거기까지가 딱인데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요 펩트론만의 키포인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갑자기 딴 데로 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AI가 절대 주식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펩트론에 대한 움직임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틀이거든요. 알려진 사실로 오르는 게 아니고 알려진 사실이 확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일리가 이 경구형 비만약 그런 또는 차세대 지속형 치료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이 병역요법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싶어라는 것 때문에 이 기술 검증 기간을 또 더 연장했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이 부분이 이 안 될 거다라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약하겠다라는 이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펩트론에게 좀 더 가능성이 크게 열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그 정도를 반영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다, 기술 평가 중이다, 오히려 확정되면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심리가 반영되는 확정되면 더 간다. 이게 이번 달 안에 나올 수 있을까? 뭐 그 부분은 그게 조금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닥 150에 대한 패시브 자금. 그럼, 우리 강찬 매니저님과 같은 흐름, 그 수급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기 수급이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뭐 바이오가 결과 언제 나오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런데다가 코스닥 152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또 오늘
10% 넘게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예, 마치 누가 많이 급락한 종목 뽑아오나 예, 그런 대결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거를 세 분의 의견에 따르면 다 오늘 장은 기회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하락한 종목들 안에서 골라 오셨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30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단기 목표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는 얼마나 또 많이 빠진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어떤 종목 오늘 추천주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 제가 삼성전자 갖고 왔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지금 보통 다른 분들은 되게 약간 타이밍상 되게 약간 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하락을 좀 운이군요. 하시고 예.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내일 저가 매수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제 종목은 내일 아침에 바로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은 저는 방산입니다. 삼양컴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편입을 해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회사야. 사실 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서 원래 지난주 금요일날 방산 종목을 편입을 했고 그 관련 종목들 오늘 일제에서 그때 나타났는데 그 후속주로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양컴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소재 관련 결국 세라믹 방탄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고 주요 매출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한테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알려드렸고 실제로 4분기 어닝목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방탄 소재가 잘 나왔기 때문인 거고요. 특히나 K2전차가 중동에서 지금 활발하게 계약이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 K2전차의 확장성에 따라서 같이 클 수 있는 게 삼양컴퓨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중동 쪽, 유럽 쪽과도 관계가 좀 커지고 있고 실제로 터키 쪽에다가는 또 양산 물량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과 중동 쪽에다가도 수출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이외에 글로벌하게 퍼질 수 있는 기업이 이 삼양컴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전략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 텐데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 종목은 지금 계속 올라가 주고 있고 상한가 가겠는데요? 급등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가 제가 적어드린 거는 14,350원부터 내일 시가까지고요. 목표가로는 16,700원입니다만 야 이거 잘하면 내일 아침에 시가가 목표가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러게요.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밀려버린다면 아마 방산주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올라갈 거라 그쵸. 그 정도 아침에 단기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로는 12,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컴텍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의 방산 4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LIG넥슨 다 이 삼양컴텍의 소재가 특수 세라믹으로 장갑을 다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방산업의 최선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해 본 적이 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컴텍이 올라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20%까지 올라온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 방산주가 같이 올라오고 상한가가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동의 그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준다면 바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면이라는 리스크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종교적인 나라가 더 큽니다. 중동 지역 자체는 종교적인 나라가 많기 때문에 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방산들의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동안 못 갔던 이유는 6개월짜리 보유해서 물량이 한 300만 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누르고 있었는데 2월 19일 날부터 보유해서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유해서가 나오고 있고 그 물량들을 기관, 외국인, 개인이 받아가면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날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못 가고 있던 주가가 실적이 기반되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라 저는 이번에 16,000원만 넘어가게 되면 제 목표가 16,700원이지만 충분히 다시 2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중동에서 만약에 K2전차에 대한
수준까지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보행이 있었군. 몰랐어요. 그럼 오보행이 붙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붙고, 괜찮네. 3박자 다 맞춰주면 18만 원까지 목표가 정하겠습니다. 알았어. 제가 할 일까지 다 해주시니까 뭐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아니, 내가 하겠어. 보행도 있고, 네, 이렇게 됐으니까 18만 원까지, AS까지 지금 다 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강시환 매니저님이 이가람 매니저의 삼양 컴택 정리해 주셨고요. 참 공교롭게도 목표가를 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과의 이슈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포인트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4개 종목들 한번 정리해보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분의 종목 정리 한번 해봤고요. 네 분의 무료 방송 듣고 오늘 Right Now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하는 Right Now 시장 얘기 조금 더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이 중요하죠.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대응 전략 오늘 끝까지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방송 예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최창림 매니저님.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입니다. 유튜브에 최창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이렇게 흔들려도 가야 될 종목은 갑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기업들은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이제 어떤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액티브 자금 이런 코스닥 쪽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죠. 그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서 그중에 또 탑 3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8시 반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8시 반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예, 저는 매일 아침입니다. 아침 8시 10분에 장전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공개 방송이 없고 내일 아침 8시 10분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인데 오늘 저녁 미장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보면서 미장을 보면서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3월 달 이벤트에 집중하면서 조정이 기회가 됐을 때 그때 잡을 수 있는 특징주와 그다음에 핵심주를 제가 아침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10분에 강시환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네, 저는 용어상방 함께하는 날 저녁 10시 성하준 매니저의 급등 전략 회의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이란 공습 관련해서 긴급 방송을 열었는데 당시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잘 나왔어요. 감사하다라는 채팅도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오늘 그의 2탄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이 폭락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중심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졸려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졸릴 시간이 없죠. 내일 시장이 황금 시장이 될 텐데 여러분들 귀만 열고 잠시 후 10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또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에 들어왔던 선택받은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간에 약간 급락 나타나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할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잠 못 이루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장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네 분과 이제 공개 방송 쭉 이어가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